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오늘도 톰 하스리 선생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많습니다. 대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2020년 해피 뉴 이어, 새해 더 건강하시고 많은 네네. 도움 계속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임투입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미국 1월 2일 힘차게 출발했던 미국이었는데 딱 하루 만에 미국이 이란의 군사 지도자 솔레이마니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딱 아예 노리고 폭격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격을 하자마자 골드와 유가는 급등하고 주가는 오늘 새벽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폭격이 아예 의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폭격을 했었던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라크 안에 있는 그 친이란 군사 세력들이 그 미국인 한 명을 포격해갖고 사망케 했고요. 또 한 2주 전인가 언제는 그 친이란 대모대들이 예, 바그다드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완전히 뭐 함락시킬 정도까지 그렇게 바깥에서 거센 데모를 했는데 아주 폭력 데모를 했었죠. 그래서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이 위태위태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한 명이 폭격으로 사망한 거, 또 미국 대사관 공격당한 거 여기에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언을 했었거든요. 이미 예, 했는데 그 이란의 그 최고 군사 지도자가 마침 미국이 마음 놓고 공습할 수 있는 이라크 내에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갑자기 뭐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은 미국으로서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이란 최고 군사 지도자 이 사람을 아마 계속 미행해 왔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 대단합니다. 이란의 군사 지도자 입장에서 정말 비밀리에 움직였을 텐데 그걸 한눈에 꿰뚫고 드론으로 폭격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거 진짜 대단한 나라임에 불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9월 달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드론으로 포격을 당했어요. 그러자마자 유가가 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전략 비축료를 방출 승인해서 유가를 잡았는데 이번에 미국 관계자는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방출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공격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나 그 상황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 몇 달 전 그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 때에는 사우디 안에 최대 정유시설 그 공장이 완전히 마비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우디의 정유를 한 50%를 담당한다고 하는 최대 시설이었는데 완전히 가동이 마비될 정도로 이제 폭격이 심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급등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하는 그 발언을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외로 그보다도 사우디의 그 복구가 상당히 빨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잠시 그 유가 상승이 있고 이미 이내 그 유가가 안정됐는데 이번에는 물론 차후에 이란이 그 사우디나 이라크 뭐 쿠웨이트 이런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일단 현재까지는 단지 미국의 그 드론이 이란의 군사 지도자 한 명 제거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구체적 대응이 보복이 안 나왔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요. 만일 이란이 중동 내 중요 그 원유 정유 시설을 폭격한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전력 비축유 방출 이것도 또 발표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긴 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없으니 일단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선생님 의견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상승민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제 증시 투자자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증시의 흐름인데 어쩌면 조정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증시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버블 논쟁이 나올 만한 시점에 조정을 딱 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오늘 새벽만 보면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적인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의견이 팽팽한데 선생님 의견은 어느 쪽입니까? 네, 저도 이번 그 사건을 빌미로 증시가 조정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경제 그 스케줄을 예, 봐서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난프한 페이롤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예, 그 다음 월요일부터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증시 그 경제 지표 스케줄을 봐서도 좀 눈치를 봐야 할 기간에 진입했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로 증시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란이 구체적인 보복을 감행을 나섰으면은 그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더 하락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구체적인 보복이 안 나왔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 눈치만 보고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이란의 폭격으로 어느 정도 유가는 상승하겠지만 이 폭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현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런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트럼프 방식, 여기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이란의 그 정치 지도자들도 이 머리가 뭐 고단수일 텐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 재선이 상당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고비잖아요. 예. 이란은 아마 트럼프 낙선 쪽으로 이번에 그 군사 충돌을 끌고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낙선으로 방향을 튼다고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그 옵션 중에서는 일단 중동 내에는 원유 정유 시설을 폭격해갖고 원유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현재 2단계에서 원유가 미국산 원유 기준으로 해서 $100 정도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지금까지 그 히스토리를 볼 때 유가가 뭐 이런 군사 충돌 뭐 이래갖고 급등했을 때 네. 바로 그 다음 해 경제 침체가 뒤돌아왔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정유시설 폭격 이래갖고 유가를 단번에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경제 침체를 야기시키면은 경제를 치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는 대단한 타격이 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으로서는 예전에 그 2000년 초에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갖고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몇 년간 진짜 수많은 젊은이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 다치고 죽고 한 대가를 치르고 또 미국의 국방 예산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그러다가 결국 뭐 이긴 것도 없이 겨우 미군이 이제 철수했잖아요. 예. 근데 만일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세력을 부하 유동시켜갖고 이라크 내에 내전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은 중동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다시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책의 실패, 이거를 오명을 씌울 수 있는 거고, 다시 미국은 깊은 전장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란이 조기에 이걸 시동을 건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먹구름이 상당히 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이란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작년부터 미국이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란 정치인들은 미국 트럼프가 고마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아무리 정치인 뭐 유명하더라도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공격해주면 이거 다 미국 때문이다 하고 싸울 준비를 만들어서 일본의 정한론처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100 이상으로 유가를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없다면 사실 지금 원유 수출국 1위는 미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단기 조정으로 오히려 조정만 주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유가가 $100 이상 넘어간다면 미국은 또 자동차 중심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미국이 원유 수출 1위국으로 이제 올라섰다 할지라도 최근에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대를 납치하거나 그 미사일 공격했을 때 유가 반응은 상당히 지금 그때마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위시한 그 서방에서 그 이란 원유 수출을 거의 금수 조치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뭐 정유시설을 폭격해갖고 원유 가격이 폭등한다 할지라도 이란에게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어차피 맞습니다. 자기들도 물건을 못 파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란이 그런 보복 대응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라크 내에 친이란 세력들이 이제 급속히 팽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미국의 그 우방으로 이제 거의 100여 년 미국과 호흡을 했던 사우디 왕정, 이것이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써갖고 트럼프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골탕 먹이는 작전, 뭐 감히 뭐 이란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없지만은 괴롭히는 전략, 이걸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이란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를 좀 주목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의 또 해안, 우리 무릎팍도사의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해안이 12월 달에 그런 말씀 몇 번 하셨거든요. 금융시장 브리핑 때 2020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정유주, 그 다음에 금,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순식간에 그게 그냥 현실화 돼버렸습니다. 이런 통찰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으시는 건지요? 뭐 통찰까지는 없고요.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그 쥐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저도 월가의 그 많은 분석가들, 뭐 유튜브의 그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월가의 분석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제가 현재 경제를 바라보고 증시를 바라보는 견해와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하는데, 원유는 지금 사우디가 자기들이 그 산업 재편화, 그동안의 원유 위주의 그 산업에서 그 이제 생산, 유통, 서비스 이쪽으로 탈바꿈하려는 그런 장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경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우디 중심으로 해갖고 오페크와 플러스 그 산유국들이 담합해서 그 원유 생산량을 상당히 감축시키는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갖고 화해 분위기로 되면서 2020년에는 석유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약달러까지 받쳐준다 그러면은 원유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저 그렇게 보고 또 작년 내내 가장 뒤처졌던 에너지 섹터를 월가의 큰손들은 다시 작년에 뒤처졌던 섹터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금도 마찬가지죠. 예, 예. 금도 약달러 추세와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주요 나라들의 유동성 공급 뭐 이런 걸로 볼 때 금도 각광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아무튼 뭐 그게 통찰입니다. 사실 방송을 하는 이유도 우리 방송대로 따라가라가 아니라 사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변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장은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주목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마스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계속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겸손하신 말씀. 요즘 반도체 분석 너무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짜고 치는지 아니까 주고요. 자, 그리고 이란 폭격으로 우리 골드 가격이 오늘 27달러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그 전고점 바로 목전에 있는데, 그런데 지난 2달간 금 가격이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상황에서 금광, 은광주들을 연합친 XAU는 먼저 올랐었는데, 이게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어제 그제부터 오히려 그 뉴먼트나 이런 금광주들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금 가격은 2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그 금광주들은 아침에 반짝 예. 올라갔다가 시간이 갈수록 뒤로 이제 빠지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한 달 내지 2달 그 기간 안에 금광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이 금값이 올라갔을 때 이익을 실현하자. 아마 그런 투심이 작용했을 걸로 보고요. 제가 그 차트를 분석해봐도 이제 금광 주식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 그러면 한 2주 내지 한 달 프레임 정도로 네. 볼 때 거의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본격 상승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드 가격도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기보다는 돌파하더라도 다시 일정 조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2020년에는 달러 약세를 네. 이제 점쳐왔는데 그 이란 군 지도자 제거 이 작전 그다음 이 긴장감에 의해서 오히려 미 달러화는 강세를 띄었어요 오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쩌면은 달러 약세화가 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일 이란과 중동 긴장 이것이 격화된다고 그러면은 달러 약세는 오히려 강세로 전환할 수 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저희들이 그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했던 그 전망, 그 여러 섹터 전망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이란 사태를 상당히 지금 밀접 이제 와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이제 이 금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만일 달러가 강세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저희들도 이렇게 안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 금리만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약 4.2%가 되어서 불과 이틀 전에 1.93%였던 금리가 1.79까지 떨어졌어요. 이 채권 금리만 보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더
덜 하락했다는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동안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대폭 빠져나왔었는데 아마 오늘 이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채권 투자자들 또 안전자산 투자자들은 이 이란 사태가 하루 이틀이 끝날 사태가 아니다.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 반대인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금리, 골드, 그 다음에 이란 정치인들이 여기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꼬리낼 수는 없거든요. 뭔가 할 텐데, 이런 거 감안한다면 주가 조정은, 좀 길어질 수 있으니, 함부로 분할 매수를 너무 많은 금액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증시는 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 차라리 이란에서 뭔가 한방 보복 공격을 하면은 이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무언가 어느 정도 세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증시에는 더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란 얘기로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10년 내 최저치가 됐어요. 지난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됐어요. 자, 제조업 비중이 현대 경제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 요즘 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 이 AI 관련 기업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 증시 조정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 미국 증시 아침 10시에 ISM 넘버가 발표됐는데 사실은 ISM 넘버 발표되기 전까지는 증시가 그 대폭 하락 쪽에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다가 ISM 넘버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해 2020년에는 모든 경제, 증시 모든 것이 화랑으로 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 그 하나만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에서 그 과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ISM 서비스라든지 매니팩처링 이것이 뭔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증시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난판 페이롤도 있고, 그 다음에 증시는 이렇게 선반영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보면은 미국의 그 대기업들 CEO들은 여전히 그 설비 투자에 그 주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상황, 혹시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이렇게 그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런 그 심리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에 오늘 같은 그 ISM 매니팩처링 섹터, 다음 주 ISM 서비스, 예. 이런 그 지표들에서 그 실제가 과실이 안 나타났을 때는 실망스러운 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증시보다도 이제 경제 지표, 이것이 약간이라도 호전돼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밀착 워치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페드 의사록 12월 의사록이 공개됐죠. 혹시 뭐 공개록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그저 3회 금리 인하는 것은 적절했다. 그 다음에 다만 그 저금리로 인해서 미국의 그 투자자들이 너무 위험한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언급돼 있고, 오히려 또 우리가 관심을 쭉 가졌던 레포 시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레포 시장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과매수 그 영역으로 진입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데, 아마 페드 멤버들도 이것을 염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 오늘 벌써 25분 지났는데 선생님의 말씀의 이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증시는 조정할 만한 구간이었는데 증시 조정 재료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란,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 다음 주에 발표할 서비스업 지수. 이란 같은 경우는 보복 공격이 나오지 않는 그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제조업 지수가 10년 내 최대 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비스업 지수까지 다음 주에 안 좋게 나와버리면, 현실은 기대만으로는 달랐다라면서 본격 하락 조정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할지인데요. 선생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3대 그 지수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 할지라도 그 하락 베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더는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유 같은 것도 그 미국 원유 기준해서 $60가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그 차트를 볼 때 상당히 그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 해갖고 숏배팅 하기보다는 원유도 이란 사태 때문에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조심해야 되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552달러인가 됐고, 이제 예. 지난번 최고점이 1,56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고점에 왔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하락했다가 힘을 재충전해서 돌파하는지, 하여튼 저는 후자 시나리오를 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물금도 투자지만은 금광에 많이 투자잖아요. 그래서 예. 금광은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큰 하락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 정도는 본격적인 금광 상승이 있을 것 같다. 제 추측입니다. 예. 사실 큰 수익을 얻으려면 지난번 금강조 한 달 반쯤 더 슬금슬금 올라가는 스마트머니 흐름에 타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금이 다 몰려들 때는 사실 기대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네. 예. 결국 단기적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좀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상태에서 금광주의 흐름을 먼저 보자. 이게 선생님 의견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주시고, 선생님, 그리고, 지난번에 뉴먼트 제가 그 매수해서 한 12% 남기고 정리했는데, 선생님은 35%의 수익을 남기고 정리하셨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저는 그 개별 회사 주식보다도 예, 그 ETF 있거든요. 3배 예. 레버리지가 있는 ETF. 예, 그래서 뉴몽트가 11%면은 3배면은 33%잖아요. 예, 뉴몽트가 이제 금공의 대표적인 주식인데, 그래서 저는 그 3배짜리 레버리지 있는 ETF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35% 먹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사실 3배짜리 ETF를 살 수 있는 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가면 3배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선생님, 저는 솔직히 제가 뭐 돈 벌려고 3배짜리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보살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콜을 해주죠.
살 때다 팔 때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진짜 온 관심이 하루 종일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 돈 잃어버리는 건 네. 저는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네. 남의 돈 손실을 끼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온 신경 다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네, 이게 선생님의 판단 한 명으로 수십 명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예, 정말 네. 책임감 아니면 그렇게 못 하실 거고. 자, 이 방송 듣는 미국에 계신 분들 댓글이나 메일로 저에게 뭘 사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묻지 마시고 화면에 토마스류 선생님 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 연락하셔서 미국에 계신 선생님의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 잘 모르고 신문으로만 듣고 있거든요. 아셨죠? 선생님 메일, 미국 분들 메일 주시면 뭐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갖고요.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답장을 못 드려요. 야,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렇고 저는 주로 인덱스하고, 섹터 E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잘 모르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 개별 기업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추세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개별 기업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어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인덱스, 섹터 ETF, 이게 같은 흐름이거든요. 이 개별 회사 주식들과. 그러니까, 그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좀 화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질문은 사실 선생님이 지적재산이거든요. 그런 건 돈 내고 도움을 요청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 분들 이메일 받으면은 답장할 제가 큰 정보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이래서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한 투자방에다가 들어와서 제 글을 보라. 네. 그러면은 감이 잡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천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얘기 다 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셔라. 이렇게 그냥 답 보내고 너무 뭐 사야 되냐, 그렇죠. 이거 얼마에 네. 사야 되냐 묻는 것은 제가 답장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뭐 메일이 워낙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이거 감당 불가합니다. 감당 그렇죠. 불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 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마스류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집단지성, 바르게, 제대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아침은 제가 해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그 숨은 의도,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